반갑습니다. 지미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미 노트라고 해가지고 영어의 기본이 되는 문법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법책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의 순서가 조금 다르고 저 책의 순서가 조금씩 다르면 우리가 이 책을 완전히 이제 배웠는데도 나중에 보면 늘 새로울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지 헷갈릴 수 있는데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정리를 했잖아요. 자기가 정리한 거는 내가 이 부분 이렇게 공부했었지 맞아 이 순서로 공부했었어 라고 기억이 좀 더 잘 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미노트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노트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지미노트만 잘 알면 영어 잘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기본을 갖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지미노트 1번 지미노트 1번 영어의 팔품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미노트는 앞으로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배우게 될 거고요. 혹시 목차를 만들고 싶은 학생은 1번 영어의 팔품사, 2번 문장의 오형식, 3번 수동태, 4번 조동사, 5번 12시제, 12시제, 6번 준동사, 7번 분사구문, 8번 관계사, 9번 접속사, 10번 가정법, 11번 비교, 12번 도치까지 이제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미노트를 처음 보시는 학생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목차는 익숙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영어의 팔품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선생님 근데 품사가 뭡니까? 팔품사는 또 뭐죠? 이렇게 이제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품사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어라는 것은 국어, 영어, 일본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뭐부터 가장 먼저 배우죠? 단어부터 먼저 배우죠. 맞습니다. 단어부터 먼저 배우고요. 영어에는 대략 단어가 한 20년 전 기준? 그때 기준으로 영어 단어가 한 70만 개 이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자꾸 이제 신조어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70만 개가 훌쩍 넘는데 영어 단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70만 개 모든 단어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외워도 잊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만 개를 다 외우진 않고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만 외워서 우리가 실제 그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단어를 무작정 외우기는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단어를 역할과 종류에 따라 구분을 좀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부릅니다. 국어에도 품사가 있어요. 물론 국어의 어떤 단어의 분류와 영어의 단어의 분류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국어에도 품사가 있고 영어에도 품사가 있다. 선생님 국어는 몇 품사인가요? 그럼 이 얘기했죠. 우리가 국어 해서 국어는 국품사, 그 다음에 영어해서 영어는 팔이 보이니까 팔품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어의 국품사, 영어의 팔품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국어의 국품사 알고 있으면 국어선생님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가끔 이제 일부 학생이 예전에 국어 수업 중에 국어가 몇 품사라고 물어봤는데 국어의 팔품사라고 얘기해서 지미는 으쓱이지만 국어선생님 화가 났겠죠. 영어의 팔품사라고 물어보셨어요. 8가지입니다. 8가지니까요. 시작은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외워놓으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외울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우면 됩니다. 외워볼까요? 명, 대, 동해, 형, 부, 는, 전, 접, 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명, 대, 동, 형, 부, 전, 접, 감 이렇게 8가지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여기 배웠던 것 중에 많이 빠졌죠? 선생님 투부정사 없네요. 동명사도 없다. 이런 거 관계사도 없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기본입니다. 이 8가지가 기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명사는요 이름명이에요. 우리 한자 배우신 분들은 이름명 쓸 줄 알 거예요. 우리 성명 할 때 명. 그럼 명사는 뭐다? 사람이나 아니면 사물 아니면 동물들의 뭘 나타낸다? 동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명사를 배울 때 명사의 종류를 조금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유명사, 그 다음에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까지 이름을 좀 익숙하게 들어오면 좋겠어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름이 익숙하면 좋습니다. 고, 추, 집, 보물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5가지. 명사는요 사실 이 고추집 보물 이거 5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이게 더 중요해요.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고유명사는요 애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세는 게 의미가 없죠. 우리는 셀 수 없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추상명사 눈에 안 보입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너무 우울한데 나에게 누가 행복 세계만 빌려줄 사람. 행복 세계를 어떻게 빌리겠어요? 맞죠? 사랑 세계 못 빌리죠. 추상명사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합명사는 셀 수 있습니다. 집합명사는 셀 수 있겠네요. 세 가족이 모여서 여행을 갔다라고 했는데 우리 집은 뭐 가족이 3명, 너희 집은 4명, 저 집은 5명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세 가족인데 인구 사람수는 다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인지 다른 사람 가족인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보통명사는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뭐 책상, 의자, 뭐 컴퓨터 이런 게 다 보통명사였죠. 물질명사는 원래 셀 수가 없습니다. 뭐 물을 셀 수도 없고 기체를 셀 수 없는데 물질명사는 나중에 용기나 단위를 이용해서 셀 수 있죠. 그래서 물질명사는 이렇게 셀 수도 있겠구나. 고유명사 못 세고 추상명사 셀 수 없고 집합명사 셀 수 있고 보통명사 셀 수 있고 원래 물질명사는 셀 수 없으나 용기나 단위를 이용해서 셀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사의 역할은 결국 뭘까요?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보어를 가끔 이제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어라는 것은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지민은 땡땡이다. 그 땡땡에 들어갈 말이 보충 설명이에요. 지민은 잘생겼다. 뭐 아니면 지민은 학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보어가 되겠습니다. 대명사 이름에서 보다시피 대신 쓰인다 말인데요. 뭐 대신 쓰이냐면 명사 대신 쓰여요. 영어는 대명사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도 있어요.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찾아내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칭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명사를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명사 뭐라고요? 명사 대신 쓰인다고요. 명사 대신 쓰일 거예요. 대명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대명사는 이것 할 때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나, 너, 그 사람 할 때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배우면서 우리는 소유대명사, 지미의 것, 너의 것 이렇게 소유대명사 같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뭐 self 할 때 제귀대명사, 그리고 마지막에 부정대명사 이렇게 배울 겁니다. 뭐 대명사 중에 의문 대명사까지도 있지만 여기서는 빼버리겠고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로 안 봅니다. 관계대명사는 나중에 우리가 관계사로 따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명사 대신 역할이니까 또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하겠어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그대로 해주겠죠.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요.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술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서술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결국은 동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죠. 동사는 주어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더라. 우리는 이것을 서술해 주더라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동사 또는 뭐 서술어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동사는 우리가 나중에 뭘로 기억해야 되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형용사는요 수식의 역할입니다. 뭘 수식하냐면 명사를 수식합니다. 뭐라고요? 명사의 수식. 수식이란 말은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 책을 지미쌤한테 갖다 줘라고 했는데 전국에 지미쌤이 10,000명이요. 어떤 사람한테 줄지 모르겠잖아요. 맞죠? 근데 야 어떤 쌤한테 어떤 지미쌤한테 줘야 돼요? 지미쌤 너무 많은데 그걸 잘생긴 지미쌤한테 갖다 줘 하면 당연히 이 책은 나한테 오겠죠. 그쵸? 그럼 잘생긴 지미쌤, 그냥 지미쌤 아니고 잘생긴 지미쌤. 범위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한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정. 한정이라는 뜻은요 범위가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가 아이유 앨범 한정판 하면 뭐 그건 꼭 사야 돼. 그쵸? 한정판 아무나 못 사잖아요.
좀만 늦으면 품절이니까 한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어 역할은 우리가 서술이라고 또 부릅니다. 서술 적용법. 아까 동사도 서술이 있었고 보어도 서술이 있네요. 그러면 다시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요. 수식어와 보어의 역할인데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고 하나는 없어도 되거든요. 보어는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됩니다. 보어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수식어는요 없어도 문장은 완성됩니다. 물론 뜻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뜻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말 자체는 문장 자체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부사는요 이제 수식 중에서 명사 말고 나머지를 수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장의 동사를 수식한다든가 아니면 형용사를 수식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든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문장을 수식한다. 그렇게 따지면 형용사와 부사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수식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수식어는 꼭 필요하다.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다. 우리는 수식어를 뭐라고 부를 거냐? modifier 이렇게 M 정도로 부를 겁니다. M, modifier. 전치사는요. 전치사 뒤에 전치사 혼자 쓴 게 아니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 근데 요거에서의 역할은 결국 무슨 역할이냐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입니다. 아까 우리 형용사 부사 역할이 뭐라고요? 수식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치사구의 역할은 뭐냐면 수식어의 역할입니다. 수식어의 역할. 그러면 의미상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장 구성상에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죠. 수식어니까. 접속사는요. 기본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뭐라고요? 연결해주는 거.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냐면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그래서 앞으로 지민은 접사를 우리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가지고 이어준다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걸 봤는데요. 물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보면 그 단어와 단어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감탄사 뭐 별거 없죠. 감탄사 그냥 약간 뜨아 뭐 이런 느낌의 단어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영어의 패품사였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가 딱 단어만 이렇게 공부하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문장이 좀 더 길어지겠죠? 길어질 때 분명히 단어가 여러 개가 모였는데 마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I saw an apple on the table. 나는 보았습니다. 사과를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사과를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아니면 테이블 위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I가 주어져 쏘은 동사입니다. on apple이 목적어가 되겠고요. on the table이 애플을 수식하게 되면 뭐가 돼요? 아이고 깜짝이야. 쏘리. 그 목적어는 이제 명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뭐였어요? 형용사였잖아요. 얘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다고요. 때로는 이 so 동사를 수식하게 되면 얘가 부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웃기잖아요. 어떤 게 웃기냐면 잠깐만요. 단어가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한다고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뜯어보시게 되면 o는 전치사, the는 관사, 관사는 형용사의 일종입니다. 테이블은 명사. 이거 뭐예요? 전치사 명사니까 전명구네. 아까 우리 전명구 뭐라고요? 전명구는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라고 한다는 것은 단어가 한 개 이상, 다시 두 개 이상이다. 단어가 여러 개인데 그 단어들이 하나의 의미 단위처럼 쓰이더라라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I 같은 경우 보시면요. I는 단어도 한 개인데 문장의 역할도 하나입니다. 깔끔하잖아요. 맞죠? so도 마찬가지예요. so도 단어가 한 개인데 문장의 역할 한 개입니다. 그대로. on apple을 보시면 이제 관사와 명사니까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의미 단위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on the table 같은 경우는 세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었다. 이것도 따지고 명사구라고 볼 수 있겠죠? 명사구. 왜? 단어가 두 개 이상이니까 얘는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I know Jimmy.
이렇게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굉장히 깔끔한 문장이죠. 나는 지미를 알아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또 문장을 만들 수 있냐면 I know that Jimmy is handsome. 그렇죠. 뭐 주어 같은 문장이 됐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미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 know 주어 동사 똑같아요. 지금 위에 문장 아래 문장 주어 동사 똑같은데 위에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는 지미였지만 아래는 이하가 전부 다 목적어입니다. 오 선생님 목적어는 원래 명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얘가 목적 역할을 한다고요? 네 맞아요. 잠깐만 얘 좀 잡고 못 잡았다. 단어가 4개인데요. 목적어 역할입니다. 맞아요? 보실게요. 그럼 보시면 또 안에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가 또 있네.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나중에 절이라고 합니다. 구와 절 좀 다르죠. 구는 다운되었을 때 문장이 구성이 안 되는 게 구였고요. 절은 다운되었을 때 문장이 되는 것이 절입니다. 이 안에 문장이 있다 뜻입니다. 보시면 단어가 4개인데 이것이 목적 역할이니까 다시 말하면 명사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이라고 했으니까 명사절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대절은 이름이 좀 많아요. 이 문장 한 문장이었는데요. 나는 안다, 지미가 잘생겼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문장이 한 문장이죠. 점이 있으니까 한 문장인데 주어 동사가 2개 있습니다. 주어 동사 2개 있고 중간에 대신 접속사였어요. 이 주동사가 2개가 있을 때 이 주동사가 어떤 주동사가 더 크냐 어떤 주동사가 더 작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주동사를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왜? 문장 전체의 주동사니까. 물론 지미이스도 주동사지만 얘는 문장 속에서는 목적어 속에 있는 주어동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큰 주어동사다 해서 주절, 다시 주어동사 절이니까요 주절이라고 부르고 이 주어동사를 이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종속절의 주어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종속절. 종속절은 이제 나중에 명사, 형사, 부사가 있는데 여기서 명사절이었고요. 명사 중에서도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목적어니까 목적어절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말이 좀 복잡하죠. 방금 이 아이는 이름이 종속절이면서 명사절이면서 목적절이었어요. 그럼 절이 3개예요? 아니죠. 그때그때 불러준 이름이 다른 거지 절이 3개인 건 아니에요.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러면 결국 어떤 구와 절이라는 게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구와 절이 있는데요. 구와 절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빠밤 이렇게 나눠서 공통점은 똑같으니까 있고 차이점은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구와 절의 공통점은요. 뭐냐 아까 뭐라 했어요? 단어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다. 원래 단어 하나가 어떤 역할 하나 해주는 게 정상인데 단어가 여러 개 모여서 마치 하나처럼 쓰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단어 이상이 모여서 마치 하나처럼 쓰였으니까 하나의 품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구와 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이점 뭐였어요? 따로되었을 때 문장이 구성되는 것은 절, 문장이 될 수 없는 것은 구. 언더테이블 이건 문장이 안 되잖아요. 언더테이블 문장 안 돼요. 하지만 지미 젠썸 물론 아까 접속사 빼고 지미 젠썸 하면 이 말도 이제 또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는 주어 동사의 구조가 없다. 단독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없다. 하지만 절은 주어 동사의 구조가 있다. 단독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노트 정리하실 때 이 부분은 안 적을 거거든요. 좀 지금 예쁘게 못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 없고 여러분 이따가 적을 때는 이만큼만 정리하면 돼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배우다 보면 우리가 구를 얘기할 건데 그게 형태상 구가 있고 기능상 구가 있어요. 형태와 기능은 다르죠. 지미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알파라든가 아니면 다이소 그래 다이소를 갔어. 근데 내 눈앞에 지미 눈앞에 햄버거 모양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마침 지미는 배가 고프네. 그렇다고 해서 그 햄버거 모양 지우개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으면 병원에 실려가야겠죠. 그래. 그 다이소에 있는 햄버거 모양 지우개는 아무리 햄버거 모양일지언정 그 아이는 지우개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형태는 햄버거지만 기능은 지우개. 안 되겠잖아요. 맞죠? 근데 지미가 맘스터치에 갔어. 근데 햄버거 모양이 있어. 그럼 그거 뭐예요? 햄버거 모양의 햄버거겠죠. 형태와 기능이 똑같잖아요. 맞죠? 지미 신났어요 지금. 상상만 해도 좋아.
햄버거 모양 햄버거잖아. 그럼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맞죠? 형태와 기능이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다이소에 있던 햄버거 모양 지우개처럼 형태와 기능이 다를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좀 구별해야겠네요. 형태와 기능이 똑같은 건 너무 쉬워요. 맞죠? 얘는 명사처럼 보이는데 명사야. 얘는 동사처럼 보이는데 동사야. 너무 쉬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태상구와 기능상구가 다른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우리가 전치사구가 형태는 전치사구인데 기능이 좀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구도, 그 다음에 동명사구도, 마지막으로 분사구도 조금 어떤 기능이 다르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투명사, 동명사, 분사는 합쳐서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아, 너희들은 준동사들이구나. 준동사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맞죠? 준동사는 우리가 이제 어디냐? 지문노트 6번에서 배우는데 준동사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 뒤에 이제 투명사, 동명사, 분사 뒤에 뭐 목적을 하든가 보호라든가 부사들이 붙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준동사구라고 불러요. 나중에 침노트는 그러니까 순서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배웠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복습하고 하면 이제 어떤 알게 되는 어떤 지식의 범위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기능상구 어떤 기능이 있냐? 명사의 기능, 명사구의 기능, 그 다음에 형용사의 기능, 그 다음에 부사의 기능 보시면 되겠고요. 명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형용사, 부사는 뭐였다? 수식어 있잖아요. 수식어, modifie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전치사구는 무슨 역할이라고요? 전치사구는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의 역할이라고요. 맞죠? 전치사구는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했어요. to 부정사는 이때 부정의 뜻이 정해지지 않았다 뜻이었잖아요.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명사 역할도 되고 형용사 역할도 되고 부사의 역할도 될 수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 to 부정사는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명사는 쉽죠. 동사를 명사처럼 쓰겠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얘는 명사의 역할이겠네요. 기능. 분사구는요. 원래 분사는 다른 이름이 동형용사에서 형용사 이제 기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사 구문 지노트 7번에서 배웁니다. 분사 구문에서 분사구의 역할은 부사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출발하는 화살표 8개, 도착하는 화살표 8개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지미노트 1번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지미노트 2번에서 만나겠습니다.